잠시만요. 네. 정의역 지역이 필요하다. 정의역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나올 수 있는 그거 공수2에 뒤에 집합 명제 끝나면 뒤에 다시 나와. 거기서 봐요. 근데 이게 지금 함수를 하면서 지수로그 함수를 할 때 정의역 치역을 생각보다 조금 많이 다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지수함수 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간략하게만 이야기를 한 거고 원래 조금 심도 있게 봐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로그 함수랑 로그 방정식, 부등식 이렇게 볼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전에 공지 하나를 좀 할게요. 우선은 선생님이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수업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1학년은 화요일하고 목요일 6시부터 9시입니다. 그리고 첨삭은 거기다 안 넣어놨는데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계속 클리닉을 할 거예요. 뭐냐면 다른 요일에 부른다는 게 아니고 9시까지이기 때문에 어떤 날은 이제 10시까지 있고 9시 반까지 있고 이런 날들도 좀 섞여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기재를 하면 이제 금액적인 부분도 발생을 하고 어차피 시험 기간 때는 1시간 더 일찍 와서 선생님이 계속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기재를 하면 복잡해.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딱 3시간만 잡아놓고 추가적으로 더 하는 거에 대해서는 딱히 뭐 써있진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음 애프터 윈터 때 선생님이 2가지를 할 거예요. 공수2는 일단 뒤로 미루고 우선은 공수1하고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수1하고 요거 대수 아직 다 못 나간 부분 해서 선생님이 조금씩 나갈 겁니다. 그래서 총 일주일에 6시간 수업이잖아. 그 중에 한 4시간 정도는 공통수학 1을 할 거고 예상이에요. 예상치. 나머지 2시간 정도는 선생님이 요거 진도 조금 더 나가면서 마무리를 우선을 할 거예요. 그래서 2월 안에 요거를 다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수1도 중간고사 범위까지 이제 선생님이 처음부터 어차피 공수1이 저기 개무쌤이 아시지? 진도를 아마 한 번 다 나갈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끝까지 이제 한 번은 다 돌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처음부터 다시 좀 설명을 할 겁니다. 하면서 뭐 할 거냐면 여러분들 숙제가 아마 거의 안 돼 있을 거라고 봐요. 돼 있다 하더라도 사실 모르는 것도 꽤 있을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교재는 지금 우리 윈터에서 쓰고 있는 교재를 그대로 가되 선생님이 프린트를 따로 좀 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숙제나 이런 부분 있어서 좀 할 거고 모르겠어요. 한 가지 내가 진도를 거의 뭐 고2, 고3 거까지 거의 다 끝냈다 하는 친구들은 사실 안 들어올게요. 조금 잘 안 되거나 이제 조금 뭐라 그러지? 본인이 조금 느리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와서 선생님이 계속 칠판에다가도 설명을 할 거지만 옆에서 1대1로 계속 설명을 하면서 채워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업인지는 설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설명을 좀 했고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대수에 너무 목매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물론 얘가 뭐 지금 3번째요 4번째요 하는 사람들이야 좀 유형별로 그 다음에 심화 있는 문제나 이런 것들 좀 봐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거를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로그 함수 나가요. 로그 함수랑 로그 방정식, 부등식을 끝내는 게 목적입니다. 진도를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진도만 내가. 그래서 프린트를 뽑아왔어요. 요거. 지난번처럼 지수로그 들어갔던 것처럼 얘도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뽑을 때 좀 이상한 게 원래 이게 상중하가 써 있어요. 문제 난이도가 써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정답률 보고 상중하를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상 문제가 40% 정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한 20문제 정도 있죠. 그다음에 중이 25문제, 그다음에 조금 쉬운 게 5문제 정도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처음 하는 사람들은 추천하지 않아요. 요거 뭐가 오긴 했는데 내가 대수를 처음 한다. 그럼 요거는 패스 하지 마시고 이 교재 마무리하는 거에 더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도 어쨌든 선생님이 프린트를 준 거기 때문에 한 번은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따로 보강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1시간에서 많게는 2시간 정도 요 프린트를 잘 챙겨 오셔야 돼요. 선생님이 한다 그러면 다 오는 게 아니에요. 프린트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선생님이 그 담임 선생님들한테 공지를 할 겁니다. 언제 이렇게 보강을 할 거다라고 여러분 자습 시간 활용해서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보강을 할 텐데 그때 요 프린트를 좀 가지고 오시면 돼요. 프린트 갖고 와서 이제 질문하면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같이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몇 건이? 괜찮아. 급하면 전화하겠지. 자, 봅시다. 로그 함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수함수, 그 다음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이렇게 해서 봤어요. 로그도 똑같아요. 로그 함수,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로그의 최대 최소 이렇게 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라는 게 먼저 나오는데 지수함수는 지수식으로 표현이 되었었기 때문에 지수함수라는 말을 썼어요. 로그 함수는 당연하겠지만 뭘로 표현이 될게요? 무슨 말이죠? 뭘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 로그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 로그가 있다고 무조건 로그 함수가 아니라 진수에 변수 x가 들어가면 걔를 우리가 로그 함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뭔 얘기냐면 y는 x 마이너스 로그 2의 3 이런 애들은 그냥 1차 함수예요. 얘는 숫자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냥 취급이 아니라 실제로 그냥 숫자예요. 실수. 그 중에서도 무리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무리수가 이제 파이도 있고 루트도 있고 그다음에 제곱근, n제곱근, 거듭제곱근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로그로 만드는 애들도 무리수에 포함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큰 틀에서 알고 계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은 1차 함수고 x가 따로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로그 함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럼 로그 함수 얘도 역시나 함수기 때문에 공통수학 2에서는 우리가 함수를 따로 다루면서 뭘 이야기를 하냐면 정의역이라는 게 있고 치역이라는 게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정의역이라는 거랑 치역이라는 걸 정할 건데 잘 보세요. 정의역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x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저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싹 다 모아 놓으면 그걸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해요. 지수함수에서는 지수에 못 쓰는 숫자가 없었어요. 쓰면 안 돼 하는 게 없었어. 예를 들면 우리가 x분의 1이라고 하면 x가 가질 수 없는 숫자가 있어요. 뭐가 안 될까? 0 안 돼요. 그지? 그럼 얘는 0 빼고는 다 들어가 라고 했을 때 그 0 빼고 나머지 다 라는 말이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정의역이라고 하면 저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대입할 수 있는 숫자인데 가만 보면 진수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진수 조건이 뭐였어? 진수 조건 뭐였는지 기억나요?
앞에 로그에서 모든 0보다? 실수? 딱 음수 안 된다 그랬어요. 0보다 큰 실수 이렇게 잡아서 정의역이라는 건 0보다 큰 실수면 어떤 숫자가 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치역이에요. 치역. 자, 마찬가지로 함수에서 배우겠지만 치역이라는 말과 공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둘이 같은 뜻이 아니에요. 공역은 그냥 전체라고 보면 돼요. 공역은 전체고 치역은 실제로 나오는 숫자들만 모은 거. 그래서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질 수는 있지만 같은 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공역의 범위가 실수 전체, 치역의 범위는 지수 함수에서는 지수를 우리가 나타내면 0보다 큰 애들만 나왔어요. 기억나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치역이라는 건 0보다 큰 실수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보면 치역 나올 수 있는 숫자 x가 1보다 크면 y값은 0보다 큰 애들이 나올 거고, x가 0이면 y값이 0도 나올 거고, x가 1보다 작으면 뭐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렇게 되면 점점 마이너스 값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역이라고 하면 y값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y는 모든 실수에 해당된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값은 다 나올 수 있어요. 얼마가 됐든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역이라는 게 있고 치역이라는 게 있고, 요걸 가지고 우리가 뭘 찾을 거냐면 지수함수에서 했던 거, 점근선이 있어요. 점근선. 요 점근선은 그래프 보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건데 얘가 무슨 그래프냐? y는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됐습니까? 요걸 그려볼 건데 x에다가 1을 넣어보세요. x에 1 넣으면 y가 얼마예요? 0이야. 그럼 1,0을 지난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됐어요? x에다가 2를 넣으면 얼마예요? y가 얼마 나와요? 1 나오지. x에 2가 대입되면 y가 1 나와. 그래서 2,1 이렇게 4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와요? 2, 4를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그 다음 8 집어넣으면 3 나오고. 이해돼요? 위로 올라가는 건 한 칸이지만 옆으로 가는 거는 2칸, 4칸 이렇게 늘어나지. 그러면 얘가 고지 그대로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휠 거라는 얘기예요. 휘어져요. 마찬가지 x가 2분의 1이면 로그 2의 2분의 1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2에 마이너스 1 쓰니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x가 4분의 1이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 8분의 1이면 마이너스 3. 계속 나오지?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긴 하는데 얘가 무슨 일이 있냐면 계속 내려가긴 하는데 x가 0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0에 가까워질수록 계속 음수로서 쭉쭉 내려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등장을 해요. 그럼 여기서 점근선이라고 하면 지수에서도 나왔다시피 가까워지는 선을 의미해요. 이렇게 가까워집니다. 예. 이거 뭐야? Y축이지, Y축. Y축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면 Y축이라고 하기보다는 X는 0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반대로 Y는 0이라고 하면 뭐예요? X축이에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얘랑 앞에 지수함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짝 볼 건데,
y는 로그 2의 x에서 xy를 바꿀 겁니다. xy를 바꾼다는 게 무슨 의미냐? 아직은 모르는 친구도 있겠지만 역함수라는 게 있어요. 역함수. x가 3일 때 y가 5야. 그럼 역함수는 바꾸는 거예요. 자리를. 그래서 x가 5면 y가 3이야.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함수를 역함수라고 부르는데 xy를 바꾼다는 의미가 그 역함수를 만들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xy를 바꿔보면 x는 로그 2의 y 이렇게 나올 거고 2를 다시 왼쪽으로 보내면 2의 x제곱은 y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얘가 뭐냐면 로그 함수의 역함수를 구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지수함수가 나왔지. 그럼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둘이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면 얘가 나올 거고 요거의 역함수를 구하면 얘가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얘네들이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가 나옵니다. 요것도 역시나 뒤에 함수 단원을 배워야 사실 알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해요. 자, y는 x라는 직선이 있을 거예요.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요 직선을 기준으로 데칼코마니처럼 딱 찍어내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 이쪽에 이렇게 생긴 애가 나와요.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지수함수 y는 2의 x제곱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고 그거를 y는 x라는 직선에다가 데칼코마니처럼 찍어내면 뭘로 바뀌어? 로그 함수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로그 함수라는 게 어떤 건지 잠깐 이렇게 봤어요. 자, 그럼 이제 로그 함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네를 이동을 해볼 거예요. 이동. 어? 506반? 도형의 이동 다 끝났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 빈차방정식 아니. 공통수학 2. 원방하고 있어요? 원방 끝났어? 아, 곧 나갈 거예요. 네, 이동을 이제 할 건데 곧 나갑니다. 네. 네, 그래서 이동을 한다. 평행 이동, 대칭 이동 말고 평행 이동부터 x 축으로 p만큼, y 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x 대신에 x-p라는 값을 대입을 해야 되고 y축으로 q만큼 이동하면 y 대신에 y-q라는 값을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식이 어떻게 바뀌냐? y-q는 로그 2의 x-p 이렇게 생긴 게 평행 이동을 시킨 거예요. 얘를 살짝 정리를 해보면 q만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 y는 로그 2의 x-p 플러스 q 이렇게 바뀐 거예요. 평행 이동을 한 겁니다. 요 그래프 이렇게 꺾인 요 곡선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끌어올리고 내리고 뭐 옆으로 옮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그래프를 보면 비슷하게는 생겼어요. 비슷하게는 생겼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 위치가 조금 바뀌는 거예요. 위치가 조금 바뀌어서 점근선이라는 애도 이렇게 따로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선생님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얘는 정의역이 0보다 큰 실수였고 치역은 모든 실수였고 점근선은 x는 0이라는 애였어요. 맞지? 여기에서 점근선하고
정의역, 치역을 좀 구해볼 겁니다. 얘도 역시나 밑으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고가 다 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치역은 이게 정의역 써야 되는데 치역은 모든 실수가 나옵니다. 자, 이제 정의역을 볼 거야. 정의역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수 조건을 따라가요. 진수 조건. 됐습니까? 진수 조건이라고 하면 x-p가 진수잖아.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x는 뭐보다 커야 될까요? 그렇지. x는 p보다 큰 모든 실수가 돼서 이렇게 등장을 한다. 됐습니까? 그럼 x의 마지노선이 p란 얘기야. 그치?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점근선이 x는 p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점근선하고 정의역을 잘 보면 둘이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가 3이면 얘는 3, 얘가 5면 얘도 5 이렇게 돼요. 5보다 커야 돼? 그럼 점근선은 x는 5 이렇게 만들어져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다 라는 거. 자, 대칭이동을 생략을 할게요. 어차피 x축 대칭이동을 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 y축 대칭이동을 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형의 이동까지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간략하게 이것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는 최대 최소를 구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첫 번째, 밑을 보고 판단. 밑을 보고 판단하는데 어떤 게 있냐? 잘 보세요. 로그 a의 fx라는 이런 함수가 있다. 됐습니까? 됐어요? 둘로 나눠지는데 잘 보세요. a가 1보다 클 때하고 a가 0에서 1 사이일 때 이렇게 둘로 나눠요. 자, 방금 얘기했다시피 a가 1보다 크면,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a가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나 한번 찍어봅시다. y는 로그 2분의 1의 x, 요걸 한번 볼 거야. 식을 선생님이 바꿔서 볼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밑이 2분의 1이야. 그럼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뺍니다. 그럼 어떤 게 나오냐? y는 마이너스, 뒤에 보이니? 뒤에 보여요? 이 색깔이 잘 안 보인다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2의 x 이렇게 되는데, 잘 보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보면 얘랑 비교했을 때 얘된다. y는 로그 2x, 얘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면 얘가 나와요. 이해됩니까? 그럼 바꿔 얘기를 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켰다라는 게 돼요. 이해됩니까? 그럼 요거를 x축에 대해서 데칼코마니처럼 반대편에 찍어내는 거예요. 그럼 나오는 애가 요렇게 생긴 애가 등장을 합니다. 이해돼요? 자, 지금 뭘 볼 거냐면 추세를 볼 거예요. 추세. x가 커지면 y값, 위치는 점점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내려가요? 얘는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증가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는 x 값이 커지면 점점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그지? 내려가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 감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요 밑이 1보다 크면 증가,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얘들아 정신 차리고. 자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할 때 밑을 보고 먼저 판단을 합니다. 밑이 1보다 큰 경우에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증가하는 애. 그러면 fx가 최대일 때 이때 최대값을 가져요. 잘 봐. 여러분들 최대 최소를 가끔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가 최대값을 갖는다, 최소값을 갖는다 라고 표현을 할 때 누가 갖는 걸 얘기하는 거냐면 x가 아니라 y, 계산된 결과가 제일 크냐 제일 작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최대값 얘는 결국엔 y값을 뜻하는 거고 fx가 최대가 됐을 때 역시나 얘도 계산 결과가 최대가 됐을 때 최대값을 갖는 거고 fx가 최소일 때 최소값을 가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냥 진수가 크면 큰 수, 진수가 작으면 작은 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치? 자 이번에는 이렇게 됐을 때 A가 1보다 작아. A가 1보다 작으면 증가야 감소야? 감소하는 애가 나오지. 아까 봤다시피 감소하는 애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 fx가 최대가 되면 반대로 y값은 최소값을 가져요. 반대가 됩니다. 마찬가지 fx가 제일 작을 때 최대값을 갖게 돼요.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나오는데 잘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리냐? fx가 항상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에서는 0보다 큰 애만 사용을 합니다. 선생님 말 이해돼요? 0보다 작은 애는 사용이 안 됩니다. 됐어요? 정의역에 포함이 안 돼요. 일시당초.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네.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처음에 밑을 보고 아 얘는 1보다 크니까 fx가 커. 진수가 커야 큰 수. 얘는 1보다 작으면 진수가 크면 제일 작은 수. 이렇게 생각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최대 최소 구하는 거. 두 번째 또 있어. 두 번째 뭐냐면 치환하는 요구가 있어요. 앞에 우리 지수함수에서도 치환하는 게 있었습니다. 지수 방정식, 부등식, 최대 최소 할 때 혹시나 치환을 해서 하는 게 있었는데 자, 잘 들어. 좀 잘 들어봐. 앞에서는 우리가 a의 x제곱을 치환을 하면 a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t값의 범위를 정해줬어요. 기억나요? 얘는 항상 0보다 큰 애만 나와. 그래서 t가 얼마가 나오든지 0보다 큰 애만 선택을 했어요. 이해됩니까? 자, 여기서는 로그 a의 x를 t라고 치환을 하는데 여기서는 잘 보세요. 로그 a의 x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값이 뭐라 그랬어? 실수 전체라 그랬어요. 그지? 그럼 얘는 어떤 값을 갖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얘는 범위를 따로 정해주지 않습니다. t값의 범위를. 이해돼요? 그리고 나서 보통 문제가 2차 함수 최대 최소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지금 혹시 공통수학일 어디 들어가요? 어디까지 있어요? 복소수? 끝났어? 이참수 해야 돼요? 금방 나와요 그럼 이거. 요거 금방 나오니까 잘 듣고 요거 잘해야 돼요. 알았지?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이용해서 최대값 찾고 최소값 찾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 함수는 대략적인 설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65페이지 대표 유형 1번이에요. 다음에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여라. y는 x-2, y는 3의 x-2승. 자,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래요. 역함수를 구할 때 x, y를 바꿉니다. 됐어요? 이항의 의미가 아니라 문자를 바꿔주는 거예요. 스위치요, 스위치. 됐지? 네, 스위치 바꿔. 그래서 y 대신에 x를 갖다 쓰고 x 대신에 y를 갖다 쓰고 그리고 나서 식을 정리를 하면 돼요. 됐니? 3을 이쪽으로 보내면 로그 3의 x는 y-2가 나오고 2를 이항을 하면 로그 3의 x에다가 더하기 2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로그 2의 8x y는 로그 2의 8x 이렇게 돼 있어. 자, 얘도 역시나 x, y를 바꿔요. x는 로그 2의 8y 이렇게 되는 거고 2를 왼쪽으로 넘기면 2의 x는 8y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2의 x제곱은 8y. 그래서 y는 8분의 1 곱하기 2의 x제곱. 이렇게 써도 사실 틀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닌데 얘가 원하는 건 조금 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8분의 1을 2의 마이너스 3승으로 고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의 x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가 등장을 하더라. 됐습니까? 이걸 원하는 건데 8분의 1이라고 써도 사실 답에는 딱히 지장은 없어요. 아, 이게 그러고 보니까 1학년은 다 이걸 안 쓰는구나. 내가 이게 파일이 있으면 쓸 텐데 그 PDF 파일이 있어요. 빔. 5층에는 심지어 빔이 설치가 안 돼 있지. 왜 설치를 하나 말았나 몰라. 아니 여기도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500 지금 아마 내가 알기로는 2학년 교실에만 빔이 설치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 반에서 컴퓨터 쓰시는 쌤들은 다 갖고 와서 개인 거예요. 개인 겁니다. 본인 거예요 다. 학원 게 아니야. 여기 달려 있는 게 학원 거고. 내가 개별적으로 사진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친구 걸 빌리려고 그랬어요. 친구가 빔이 있어갖고 빌려서 일단 받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 커요. 이 빔이 그 친구가 원래 펍을 운영을 했어요. 펍이라 그러면 맥주집이다 보니까 허번 날 야구도 틀어야 되고 축구도 틀어야 되고 하는 거야.
빔을 굉장히 큰 걸 사다 놨던 거지. 난 그걸 모르고 빌린 거고. 그걸 제대로 쏠려면 여기 그 300 다른 데 교실 가봤어요? 좀 작잖아. 그걸 쏴서 제대로 쏠려면 제일 뒤로 가야 돼. 근데 문제는 이게 작게 뜨는 것도 아니에요. 칠판을 다 잡아먹어. 밑으로 내려가 막 위아래로. 이건 안 되겠다. 실패다 그러고서 그걸 다시 수거해서 다시 돌려줬는데 너무 이제 고가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뭐냐면 멀리서 크게 쏘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사양은 엄청 좋아요. 근데 너무 고사양이라 안 돼. 좁은 데서는. 결국 반품을 했지. 친구한테. 가져가.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도 빔을 쓴 지는 오래 안 됐어요. 원래 거의 안 쓰고 이제 그냥 계속 그리고 여기다 그냥 쓰고 이렇게 하다가 얼마 전부터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어우 한번 얘 아예 안 쓰면 모르겠는데 한 번 쓰니까 불편해요. 없으면. 왜 선생님들이 개별로 돈을 주고 사는지 알겠어. 자, 거기 다음 대표 유형 2번. y는 로그 2의 x, y는 x의 그래프요. y는 로그 2의 x가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y는 로그 2의 x 이렇게 생겼고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A1, A2, A3를 어떻게 잡냐? 여기가 A, 어이구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나오기가 힘들겠는데 해볼까? 여기가 A1, A2 여기서 가면 여기가 A3 여기서 올라가서 A4 어이구 이런 어이구 좀만 더 과하게 올려야겠네. 그냥 봐요. 네, 너그럽게 봅시다. 빔이 없어서 그래. 빔이 있었으면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그렸을 건데 위로 하나 더 가야 돼? 이런 이렇게 있고 한 번 더 올라가. 그래서 여기가 A5, A6 이렇게 있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있을 때 A1, A2의 제곱 더하기 A5, A6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좌표를 찾으라는 소리예요. 좌표. A1의 좌표부터 봅시다. A1 좌표 어떻게 돼요? X축에 만나는 점이지. X축하고 만나는 점이면 누가 0이야? Y가 0이야. Y가 0 나왔대. X 얼마였길래? 1이어야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1,0이야. 그리고 얘가 직선이 Y는 X라고 했어요. X좌표랑 Y좌표랑 똑같은 애들인 거야. 따라 올라가서 찍히는 요 점은 X좌표가 1이니까 Y좌표도 얼마야? 1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 A3를 볼 건데 누구랑 같아? Y좌표가 A2랑 똑같아. 아니 Y좌표가 A2 Y가 1이란 소리지. 그러면 X는 얼마야? 2가 돼. 얘 좌표는 2,1 이렇게 되는 거야. 또 하나 얘가 올라가니까 얘도 얼마? 2,2 이번엔 Y좌표가 2가 됐어. Y좌표가 2가 됐다는 얘기. X 얼마란 얘기예요? 4라는 얘기. 4,2 그리고 올라가면 여기는 4,4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자 여기 얼마예요? 1 그래서 A1, A2의 제곱은 1 다음 요 길이 얼마예요? 얘 Y좌표가 2였고 요거의 Y좌표는 4래요. 맞습니까? 그래서 길이가 얼마야? 얘 길이는 2야. 이해됐습니까? 네, 좋아요. 그래서 1 더하기 4 해서 5가 나와야 돼.
그 다음 y는 로그 3의 x-1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지? 네. 자, 이걸 그려볼 거예요. 일단 점근선을 먼저 찾는 게 좀 편해요. 점근선은 얘가 0 되는 게 점근선이에요. 예. 그렇지. x는 1이고 그 다음 정의역을 보면 x-1이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x는 1보다 크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밑을 봅니다. 1보다 큰 숫자지. 왜 밑을 보냐면 얘가 증가하는 애인지 감소하는 애인지 보려고 해요. 학생! 거기 좀 깨워. 다른 애 다 깨워. 그냥 옆에 보이면. 정신 차리고. 옛날에 우리 선생님 학교 다닐 때 과학 선생님이 항상 학생들을 깨우면 이름을 안 불러. 어이 학생! 그러면 자던 새끼들 다 일어나요. 굉장하지. 근데 그 선생님이 진짜 무서웠어요. 되게 친절하게 얘기하고 잘 웃고 이러다가 한번 빡 가면 그대로 손이 날라와. 지금 저게 돌고 있어서 자세하게 얘기 못하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학생이라는 이 말에 약간 뭐라 해야지? 사이코패스 같은 느낌이 확 소름이 확 돋아요. 다 일어나는 거야. 안 돼. 내가 되면 안 돼. 자,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자, 다시 위치 1보다 크니까 증가야 감소야? 증가야.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올 거야. 됐어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인데 점근선을 먼저 표시를 합니다. 점근선. x 얼마? 1이라는 점근선을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그 근처에 맞춰서 이렇게 그어주면 돼요. 됐어? 그리고 요 지점 하나의 지점은 표시를 해줘야 돼요. 하나의 지점. x에 2가 들어가면 y가 1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여기는 분수를 써야 돼서 좀 지점을 하니까 그냥 얘가 요 로그 값이 0이 될 때 y값 1 이렇게 해서 찾는 거예요. 한 점을. 보통 그렇게 찾아요. 그래서 점근선이 x는 1이고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문제가 됐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자주 좀 그려봐야 돼요. 그래야 머리에 남아요. 안 그러면 이 수업이 끝나는 순간 리셋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일처럼. 네. 자, 그 다음 옆에 건 뭐냐면 로그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 뒤에 얼마야? 마이너스 1. 자, 얘도 점근선부터 찾아요. 점근선을 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0이 되려면 x는 2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 다음 정의역을 보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x는 뭐보다 작다? 2보단 작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도 그래프를 그릴 건데 여기 x는 2라는 점근선이 있어요. 됐니? 봐봐. 얘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야.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거냐? 넌 왜 그러냐? 잘 보세요. x가 2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이 왼쪽에 그려질 거예요. 맞지? 이제 이 왼쪽에 그려질 때 어떻게 그려지냐가 관건입니다. 선생님 말 이해돼요? 잘 봐. 그러면 추세를 보면 돼요. x가 마이너스 2에서 점점 멀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자.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값은 커져요. 맞습니까? 값이 커져. 그러면 멀어질수록 커지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가요. 선생님 말이 이해돼요?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잠깐 고민한 건 뭐냐? 요 절편 때문에 x에다 0 집어넣어 보세요. x에 0 집어넣으면 로그 3의 2 빼기 1이지.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 음수예요. 로그 3의 3이 1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작은 숫자잖아. 그럼 얘가 음수란 얘기야. x가 0일 때. 그래서 y축 절편이 x축보다 아래 음수에 찍히게 그냥 그리느라고 지금 잠깐 고민을 한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런 데를 찍어줘도 되고 아니면 x 절편 y가 0 나오려면 x가 마이너스 1인가? 네.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x에다 마이너스 1 넣어봐. 그럼 로그 3의 3 빼기 1이니까 얼마 나와? 빼기 0. 로그 3의 3 빼기 1. 0. 0. 0이 나와야 돼요. 이해됩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보고 뒤부터는 조금 쉬었다 합시다. 저 프린트는 이따가 수업 다 끝나고 가져가시면 돼요.